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살면서 숙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없을 텐데요. 저도 어렸을 때 일기 밀려쓰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2020년 트위터에는 동생에게 왔다는 카톡이 올라오는데 언니 덕분에 삶을 이렇게 재미있게 살 수 있었고 정말 고마웠어 라고 해서 너 자살하냐? 라고 물어봤다는데요. 알고 보니 도덕 숙제였다고 합니다. 의도는 앞으로 친하게 잘 지내자 였지만 언니가 오해를 했다고 제출을 했다네요. 해외에서 논란 중인 딸의 방학 숙제라는 글 역시 유명했었는데요. 한 여자애가 곤충 채집에 쓸 뭔가를 잡았다며 새를 잡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 새를 놓아줬지만 며칠 후에 또 새를 잡아서 보여줬고 며칠 후에는 다람쥐까지 잡아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아이는 드루퀸으로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레전드가 된 학교 숙제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전투기 발굴한 학생입니다. 2017년 덴마크의 다니엘이라는 14살짜리 학생은 2차 대전 자료를 가져오라는 숙제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아빠는 집 뒤편에 있는 농장에 독일군 전투기가 추락한 적 있다고 할아버지가 한 말이 떠올랐다는데요. 아빠가 그 이야기를 하자 다니엘은 바로 금속 탐지기로 땅을 살폈고 진짜 전투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계속 땅을 파다 보니 모터도 나오고 뼈의 일부와 옷의 일부까지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한스 운더리히라는 조종사의 이니셜이 새겨진 시계도 나오고 군인의 일지와 음식 쿠폰, 책자도 나왔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실제로 해당 전투기와 조종사일 것으로 추정되는 스톡 사진까지 찾아냅니다. 결국 덴마크군의 폭발물 처리반이 해당 농장을 수색하였고 항공기 엔진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무기들까지 2차 대전 유물이 발굴되었다고 하네요. 다니엘은 A뿔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의 은퇴 이야기라는 브런치를 보면 글쓴이가 어린 시절을 경주에서 보냈다며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집에서 신라시대 유물 하나씩 가져오라고 하여 정말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집에서 기와조각이나 술잔 같은 걸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쓰기도 했었는데요. 숙제한다고 땅 파다가 국보 발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숙제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결말은 다르게 난 학생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히치콕의 손녀가 있습니다. 알프레드 히치콕은 무성영화 시기부터 컬러 시기까지 수많은 히트작을 제작한 영화 역사상 최고의 감독이라고 하여도 딱히 딴지 거는 사람 없을 정도로 유명한 감독인데요. 히치콕이 처음으로 시도했던 여러가지 기법들을 요즘 감독들이 아직도 따라 찍을 정도로 영화의 교과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치콕의 손녀인 메리 스톤이 영화학과에 진학하며 히치콕에 대한 강의를 듣고 강의 중에 나온 내용들을 집에 가서 할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할아버지에게 여기가 이런 의도였나요? 우린 이렇게 배웠거든요 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엉뚱한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선 히치콕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분석을 과제로 냈다고 하는데요.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니 의혹의 그림자라고 하였고 할아버지 도움을 받아 리포트를 썼는데 교수님은 조사가 미흡했다며 C를 줬다고 합니다. 히치콕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최선을 다한 거라면서 미안하다고 했다네요. 이와 비슷한 일은 일본에도 있었다는데 반딧불이의 묘를 쓴 작가의 심경에 대한 과제가 있어서 작가인 아키 유키의 딸이 아버지한테 물어보자 아버지는 마감에 치여서 필사적이었다라고 해서 그렇게 냈다가 낙제점을 받았다는 썰도 있고 우리나라에는 최승호 시인의 시가 각종 모의고사 등에 많이 나왔었는데 최승호 시인 역시 작가의 의도를 묻는 문제를 모두 틀렸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은 중딩 때 방학 숙제로 칭찬받은 썰입니다. 2018년에 올라온 글인데요. 과학의 방학 숙제로 주제 하나 정해서 조사해서 보고서 작성해서 하는 발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과학적인 주제를 정해 꾸준히 관찰을 해야 하는 숙제였는데 글쓴이는 방학 내내 놀기만 했다고 합니다. 방학 마지막 날 글쓴이는 고민하다가 왜 방학 숙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큰아버지가 과학을 전공하신 대학교 교수님이고 사촌형과 누나도 과학고를 거쳐 과학을 배우는 대학교에 갔는데 학생일 때 방학 숙제를 한 것이 과학자가 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지는 않았다고 했으며 유명한 과학자들 역시 방학 숙제로 공부해서 유명한 업적을 남겼다는 사실도 찾을 수 없었다는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결론으로 방학 숙제를 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라고 하고 발표를 끝냈다는데요. 한 대 맞을 줄 알았지만 과학 선생님이 웃으면서 이
크크라고 하였고 신선한 주제의 조사였다며 친구들 박수받고 자리에 들어갔는데 연말 생활통지서에 방학숙제 제대로 안 해오는 경향이 있다고 써서 보냈다고 하네요. 학교 숙제를 너무 진지하게 제대로 한 학생도 있었는데요. 1965년 17살이었던 랜디 가드너라는 학생이 과학 실습 과제로 친구들과 오래 자지 않고 버티기라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랜디는 결과적으로 11일 총 264시간을 안 자고 버텼다고 하는데요. 그는 11일간 본인의 상태를 기록했는데 이틀째 되는 날부터 눈 초점이 제대로 맞지 않아 물체를 입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고 3일째부터는 극심한 우울함과 예민함을 느꼈으며 5일째가 되자 방향 감각을 잃고 편집증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7일이 되자 발음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11일째가 되자 거의 감정이 없는 인형에 가까워졌는데 뇌를 사포로 긁는 듯하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의 기록은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었고 이젠 기네스에서 이런 위험한 실험은 금지시켜 절대로 깨지지 않는 기록이 되었다고 하네요. 잠을 자야만 뇌 속에 노폐물이 제거되고 신체의 회복이 된다고 하니 잠 많이 자시길 바랍니다. 대학원에 가서는 더 위험한 실험들도 한다는데요. 미국의 한 대학원생이 흑곰의 겨울잠을 연구하기 위해 흑곰굴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흑곰을 마주쳤다고 합니다. 함께 따라간 사진작가가 이 장면을 찍어 본인 페이스북에 올리는데요. 대학원생에게는 진정제 바늘이 달린 긴 봉밖에 무기가 없었다고 하는데 다행히 15m 정도를 빠르게 뒤로 기어가 탈출했고 목숨을 건졌다고 하네요. 다음은 조별과제 무임승차 썰입니다. 네이트판에 무임승차하는 친구가 빡치게 한다며 카톡이 하나 올라오는데요. 수행평가로 조별 발표를 수요일에 하기로 하여 화요일에 다같이 맞춰보기로 약속했는데 월요일 밤에 단톡에서도 아무 말 안 하던 친구한테 유인물 준비했냐고 물어보니 아직 안 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거 수요일에 발표라며 아무것도 안 했냐고 하니 당당히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했다는데요. 글쓴이에게 어떻게 하는지 아냐고 물어보고는 할 줄 안다고 하니 글쓴이가 만들어주면 뽑아간다고 하기만 하고 PPT 다 만들었냐고 물어보길래 그렇다고 하니 내일 학교 끝나고 알려주라고 하여 이미 이메일로 보냈다며 그것만 내용 정리해서 쓰면 된다고 하니 시간도 없고 한 컴도 못한다며 망했다면서 우는 이모티콘만 보냅니다. 아예 못하는 거냐고 물어보니 그럴 것 같다고 하고 처음부터 왜 한다고 했냐고 물어보니 유인물이 제일 만만해서 그랬다는데요. 네가 이렇게 무책임하면 어떡하냐고 하니 또 글쓴이에게 좀 만들어 달라고 하고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점수 챙겨갈 거냐고 물어보니 말투가 왜 이렇게 띠껍냐고 합니다. 밤새서라도 만들어 오라고 하자 엄마가 빨리 자라고 하신다며 글쓴이에게 만들어 달라는 부탁만 하였고 글쓴이가 안 된다고 하자 모둠에서 빠진다며 글쓴이의 안이 꼽다는 말투 때문에 못하겠다고 합니다. 글쓴이가 네이버에 쳐서 해보라고 계속 톡을 했지만 결국 읽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이 글에서의 베풀은 이 카톡을 PPT에 넣어주세요 였는데 이런 학생이 그대로 대학에 갔을 때 볼 법한 유형의 사람도 나타납니다. 작년 에타엔 팀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냐며 참여도가 너무 낮고 대답도 거의 안 하는 조언이 있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갑자기 단톡방을 나가버리기에 남은 조언들끼리 수강 취소할 건가 보다 생각하고는 과제물을 완성했는데 제출일에 갑자기 다시 들어와서는 다른 조로 옮기려고 했지만 교수님이 여기서 하라고 했다며 같이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단톡으로 통화를 좀 해보자고 보냈지만 본인이 난독증이 있어서 2줄 이상 글을 못 읽는다는 답변이 왔다는데요. 교수님은 조원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라고 팀플 하라고 했지만 애초에 대화를 할 생각이 없는 사람하고 어떻게 팀플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이 올라왔는데 어차피 매주 과제를 해야 하기에 또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언제까지 완료해야 참여해달라는 장문톡을 안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였고 빡친 글쓴이가 장문에 답장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어이가 없다며 우리가 같은 과인 건 아냐며 이것도 난독증이 있다고 2줄 이상 못 읽는다고 할 거냐고 하자 언제까지 뭐 하면 되는지 알려주면 열심히 참여하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냥 드랍하라며 팀원들한테 민폐주지 말라고 하니 일진나셨네 라고 하고는 여왕벌 놀이 재밌게 하세요 라며 제군들 화이팅 이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또 나갔다고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학생분들이 숙제를 하기 위해 고민 많이 하고 있으실 텐데요. 모두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